1, 2차 규제책의 어떤 약발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떨어진 느낌이 좀 나는데 이렇게 서울이라든지 기타 이제 주요 입지에서 계속 신고가가 경신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 근본과 지금의 문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근본은 문제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맞지 않다.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이다. 공급 부족 노력하려고 9.7 대책도 발표되고 서울시도 공급 대책 발표했는데 그게 어떤 시그널을 줬냐면 시장에서 그거 봐. 2030년까지 입주 물량 안 나오잖아. 착공이잖아. 그것도 계획처럼 될지도 모르겠고 2026년에 착공해도 2029년에 입주하는데 2026년에 진짜 니들 착공 제대로 할 수 있어? 아무리 봐도 그거 쉽지 않잖아? 야, 입주 물량 없는 건 너희들 인정했네? 서울시 정비계획 뭐 신속통합계획 2.0 해가지고 18.5년 걸리는 걸 13.5년에서 12.5년으로 줄였대. 야, 지금 해서 그래도 10년 걸리잖아. 그렇죠. 니들 계획대로 해도 10년 걸리는데 그럼 2030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 어떻게 해결할 거야? 답 없네?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해 줘봐. 글쎄요. 우리 열심히 하겠는데 이번 대책 11호 대책에서도 9.7 대책 열심히 하겠다는 거로 이제 공급 대책을 그냥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요. 수요 과잉은 뭐 더 해결이 안 되겠죠. 서울의 수요 과잉을 해결하려면 소위 말해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 지방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삼성 너 프로야구 너 연고지 어디야? 저 대구인데요. 대구가. 기아 광주지? 광주가. 롯데? 부산가. 한화? 대전가.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마 여당 국회의원들 서울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부터 반대할걸요. 대기업 본사를 강제 이전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이게 뭐 사실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이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돼요. 구조적인 문제는 일단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문제를 어떤 해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진단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실수요자들이 뭐 돈을 몇십억 있는 사람들은 뭐 마포, 성동, 강남을 사는데 최근에 보면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습니까? 분당 야탑동에 8억 아파트가 12억까지 올랐어요. 이게 몇십억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몇억 있는 사람들. 용인 수지, 광교 신도시, 안양 동안구, 평촌 이거 몇억 있는 사람들이 사요. 오늘 규제가 나와서 그런지 왠지 그쪽은 그래도 6억까지 최대 또 대출이 되지 않습니까? 되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느낌이 또 그렇죠. 드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상담도 하다 보면 저는 항상 인터뷰를 하거든요. 상담을 해야 하려면 당연히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항상 물어봅니다. 왜 사려고 하십니까? 뭐가 불안하세요? 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불안감. 불안감. 왜 불안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자,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뭐 직장은 다양합니다. 다 소시민들입니다. 공무원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고요. 자영업자도 있고요. 회사원도 있고요. 정말 열심히 한눈 안 팔고 해외여행도 잘 안 가고 돈을 모아가지고 3억, 4억, 5억, 6억을 모았어요. 전세 살면서 또는 뭐 외곽에 집 한 채 있으면서 현금을 모아서 내 나름대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를 하고 이 정도면 나도 어느 정도 노후까지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금값이 한 돈에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82만 원. 작년 이맘때 45만 원 했거든요. 작년 초에 35만 원 했고요. 그 전 해로 돌아가게 되면 20몇만 원 하던 게 28, 9만 원 했고. 28, 9만 원 하던 게 지금 82만 원까지 갔습니다. 야, 이런 것 주식 올해 주식 어떻게 됐나요? 뭐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코인 돈 번 사람 많죠. 집값 올라갔죠. 내 친구를 보니까 주식에서 돈 번 친구들도 많고 코인에서 돈 번 애들도 있고 또 금 사가지고 또 몇 배 분 집 산 친구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나는 벼락거지가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화폐 가치가 한마디로 똥값이 되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내가 모은 한 5억 모으려고 하면은요. 이거 5억을 모을 1년에.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10년, 20년 동안 모은 돈이거든요. 10년, 20년을 피땀 흘려서 모은 5억이 순식간에 지금 신기루처럼 지금 막 바람과 함께 막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위기감.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중에 주식하는 분들은 주식을 하고요. 그래서 주식도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금도 사고요. 금값 올라갑니다. 나는 금도 지금 사기 그렇고 주식 사기 그렇고 코인은 모르겠고 그래 내가 자신 있는 분야
잘 모르겠고 안정성 있는 집 하나 사서 나는 그냥 10년 묻어둘래 하시는 분들이 지금 움직여요. 그 근데 불안감, 정부는 그게 바로 불안감이군요. 네. 근데 정부는 나오는 대책을 보게 되면 야 전세 끼고 사면 투기야. 여기 사면 투기야. 우리 규제 지역 지정할 거야. 대출 받지 마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아니 그러면 물가를 안정시켜 주든지 유동성이잖아요. 결국에 유동성을 좀 제거를 해서 주식이든 나머지도 좀 안정을 시켜 주던데 왜 나는 이제 와서 모은 돈으로 집 하나 살려는데 못 사게 하고 왜 주식은 계속 부양을 하는 걸까? 나는 주식할 자신은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규제를 이렇게 한다. 토지거래가 구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안 살까? 입주하면 되죠. 토지거래가 구역은 입주하면 됩니다. 아 그래 입주하자. 대출 6억 나온다? 15억 이상 이하는 6억이니까 맞춰서 사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거든요. 처음에 2달, 3달은 우왕좌왕 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적응을 합니다. 뭐 지금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진퇴양난이다 이런 말이 딱 떠오르는데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 3구 전세가율이 40%좀 미었는데 이게 이제 뭐 역대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거꾸로 얘기하면은 전세가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오른 탓도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집값에 비해서 전세가가 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출연하셔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은 자고 나면 전세가가 1억씩 빠지고 있다. 현재 우리 강남 집주인들의 실제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전세 시장에서. 그거는 뭐 이게 규제에 따른 일시적인 부작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가 나오니까 작전 차질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강남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도 갑자기 그 매덕되는 펑크를 메우기가 메울 쉽지 수는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은 특징이 있잖아요. 무주택자들이거든요. 물론 그중에는 뭐 어느 정도는 먹고 삽니다. 현금 한 10억에서 20억 가진 분들이 아마 분양을 받았을 거예요. 현금 10억 이하 가지신 분이 아예 아무리 안 되죠, 그거는. 분상제가 적용되더라도 감당이 안 되는 거고요. 한 10억에서 한 20억대 정도의 현금을 가진 사람이 분양을 받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10억, 20억도 큰 돈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규제해. 상관없어. 나 금고에서 빼서 뭐 매덕은 아무런 문제 없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첨이 안 됩니다. 무주택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영향을 받으니까 전세를 못 맞추니까 전세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내려간 전세 가격 맞추고 나머지는 신용대출도 받고 뭐 부모님한테도 빌리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잔금을 쳐서 어떻게든 버텨보는 분들이 있고 서울의 전세가율이 40%로 무너졌고 지금 30%대거든요. 그럼 역설적으로 자 전세는 그대로인데 매매 가격이 올라가서 전세 가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정부가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집값을 자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DSR을 적용도 하고 규제를 하는데 지금 강남이나 이제 마포도 마찬가지인데 전세 가율이 30%대 머물고 있는데 집값은 안 떨어져요. 오히려 신고가가 나와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전세 가율이 낮아도 집값은 올라가네? 그 얘기는 전세 가격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어도 그게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정책 영향도 있고 금리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대출을 규제해도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다. 단 가계부채를 잡고 싶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번 대책이 효과는 있죠. 그렇죠. 가계부채는 잡을 수 있죠. 확실하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목표면 목표 달성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집값을 잡는다는 것도 떨어뜨리는 게 목표라면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야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한데 한 5년 갈 거잖아. 금리? 11월에 한국은행이 내리겠지? 이번에 대책이 나와서 상승률과 거래량이 떨어지면 한국은행이 체크했다가 이 정도면 됐어. 11월에 기준금리 내리는데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결국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앞서서 코인 오르고 주식 오르고 골드 오르고 집값 오르는 게 지금 유동성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내리면 유동성이 더 풀리는데 이거 집값 떨어질까?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집주인들이 안 파는 거죠. 역설적으로. 만약에 떨어질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도 팔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 판 사람이 없을걸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팔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요즘 뭐 안 오르는 게 없어 everything 랠리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주식만 좀 오르고 나머지는 좀 안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뭐 호락호락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추가 대책들이 정말 집값을 뭐 멈추거나 어쩌면 혹 하락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면 이때야말로 내 집 마련을 나서고 싶은 무주택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내 집 마련 뭐 늘 뭐 드리는 질문이고 영원한 어떻게 보면 숙제인데 지금 나서는 거 어떨까요? 내 집 마련 좋습니다. 떨어지는데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 사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막상 한번 해보세요. 자, 언제 떨어질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 달 떨어질까? 몰라요. 일단 기다려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염없이 됩니다. 기다려요. 다음 달이 될지 3개월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몰라요. 일단 돈을 들고 기다려야 돼요. 떨어져요? 그러면 10억 아파트가 15억 갔다가 14억까지 떨어져요. 14억이 살까요? 13억에 살까? 더 기다려봐. 떨어지면 더 네, 떨어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13억 갔죠? 12억까지 기다릴까? 그러다가 또 13억 5천이 되네? 이거 또 5천 올랐네? 어떡하지가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정 떨어질 때 사고 싶은 분들은 나름대로 주식처럼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나는 가격을 15억은 사실 내 부담스러워. 그러면 됐고 14억 떨어지면 나 무조건 사. 무조건. 더 떨어질 것 같아도 나 그냥 살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한테도 얘기를 해요. 14억 나오면 바로 그냥 연락 줘요. 계약금 넣겠다. 할게요. 그리고 내가 흔들리더라도 사장님이 나 꽉 잡아줘요. 라고 해서 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기다렸다가 떨어지고 뭐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에 사야지. 이거는 안 산다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는 이게 진짜 실수요자라면은 주식에서 걸어놓고 딱 그 가격대에 사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렇게 안 하면 못 사요. 장치가 필요하다. 제가 경험상 또 많은 분들을 20년 동안 봤는데 그렇게 안 하면 못 사고요. 그건 모르겠어. 14억까지 떨어질까?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금력이 되고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내 집 마련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좋아요. 왜? 규제지역 지정되기 전에 집 살려고 가니까 집주인한테 연락하니까 호가 1억 올리고 속상하고 하는데 이 정도 규제가 나왔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호가 올리겠습니까? 적어도 한 두세 달은 집주인들도 고민을 하고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도 줄어들었고 그러면 오히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커지죠. 요즘 조용하잖아요. 집주인이 이제 올려서 10억 아파트가 15억까지 갔는데 14억 5천 합시다. 5천 조정해줘요. 내가 그냥 머리가 아프고 고민하기 싫어서 살려고 하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집주인들도 파는 분들 나와요. 그리고 단기 급등했던 거. 그러니까 단기간 급등했던 곳이 어디냐면 강남 3구, 용산구, 한강벨트, 분당, 과천 같은 곳들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키 맞추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시장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분당, 강남도 계속 올라가지 않잖아요. 특수 지역 빼고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올라간 곳들은 다음에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왕 내 집 마련한다면 나는 죽어도 분당에 사야 돼. 10년, 15년 후를 바라보고 분당 사야 돼 그러면 그거는 사시고요. 그게 아닌 분들이라면 용인 수지도 알아보시고 용인 수지도 많이 올랐는 것 같으면 광교도 규제 지역이면 동탄. 지금 동탄 또 규제 지역에서 빠졌거든요. 마침. 그러면 규제 지역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면 동탄으로 가든지 이렇게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눈이 갑자기 확 커지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뭐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또 우리 소장님 나오실 때마다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질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뭐 살짝 지금 뭐 동탄 얘기도 언급을 해 주시긴 했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시드가 정말 뭐 5억 10억 이렇게 되질 않고 정말 작은 돈 뭐 그런 돈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좀 지역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 일단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기준입니다. 항상 우리가 전략은 또 바꿔야 되는데 지금 10, 15 대책이 나오고 나서의 기준은 일단 많이 안 오른데 그러니까 단기 급등을 하지 않은 곳을 일단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서울 내에서도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돈이 한 3억 정도 있어. 3억 4억 정도 있는데
노원구 상계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계동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오르려고 막 좀 했는데 올랐는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 아.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실감, 그렇죠. 화가,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많이 안 올랐죠. 일단 가격적으로 본다면 형님들은 먼저 올랐고 이제 동생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 대 맞았잖아요. 같이 우리 학교 다닐 같이 때 맞았죠 이거. 학교 다닐 때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내 친구가 떠돌다가 야 단체 기합 받는 그러니까 거죠. 약간 그런 느낌. 이게 단체 너무 마음에 기합이거든요. 와닿는 표현이시다. 그렇죠. 단체 기합 받다 보니까 자 집값 많이 안 올랐고 단체 기합 받았고 집주인이 짜증이 나고 하면 협상 여지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실거주에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실거주해도 되고 나 노원구 실거주하기 싫어 그러면 뭐 금강구라든지 동대문구라든지 성북구라든지 이런 지역들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는 대출이 문제가 될 것 같아. 내가 18억짜리 집을 살려고 했는데 대출이 지금 1억 2억도 아쉬운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재빨리 15억 아래로 그러니까 15억 아래 아파트들이 사실상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 오늘 방송하면서 보니까 댓글에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야, 15억 이하 아파트 호재인가요? 우리 집 호재 같은데? 라고 하는 댓글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집을 사려는 분들은 15억 왜냐하면 25억 초과 되는 집들, 뭐 50억, 30억 아파트들은 사실 뭐 그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 구간에 걸리는 분들은요 1억, 2억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커요. 15억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2억이 왔다 갔다 한다. 4억이다, 6억이다. 이거는 굉장히 큰 체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5억 이하가 일단 호재입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이 지정 안 된 곳들, 이제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또 댓글 보니까 있더라고. 나 인천 사는데 드디어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건가? 오는구나. 인천에서도 먼저 반응하는 곳들 있잖아요. 항상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저수지 이론이라고 하는데 밑에부터 핵심 지역부터 물이 차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인천에서 먼저 차는 데가 어디예요?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 검단, 청라 이런 곳들이 먼저 차거든요. 규제 지역도 아니야. 15억 이하야. 모든 조건이 그동안 많이 안 올랐어. 그러니까 딱 뭔가 되게 호재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역설적으로 또 길을 만들어 주잖아요. 동탄. 그리고 찾아보면 또 규제 지역 지정된 곳들이 수원을 광교. 보게 되면 수원이 영통구 8달구가 지정됐거든요. 장안구, 권성구는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안양 같은 경우는 동안구, 의왕시가 지정됐어요. 그러면 안양 다른 구역들 용인은 이제 수지구하고 이렇게 성남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정이 지역별로 그러면 또 서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야 안산 고잔동은 집값도 안 올랐는데 규제도 아니네. 그냥 여기 사면 결국에는 여기도 문재인 정부 보니까 결국 지방까지 갔는데 내가 지방까지 가기는 지금 조금 그렇고 수도권 지역은 돌아가는 거를 보니 거의 비슷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움직이고요.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아닌데 베팅을 한번 해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 효과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길은 나온다. 그리고 구조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입주 물량 부족, 수요 과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숙제에 과잉 유동성 정부가 과연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지금 주식 부양해야 돼요. 주식까지 떨어지게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집값 올랐는데 주식까지 떨어지게 되면 진짜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무주택자이면서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의 많아요. 원망이라는 게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진짜 치명적인 지방선거에 영향을 그러니까요. 주기 때문에 무조건 부양해야 돼요. 그런데 네. 증시는 부양을 하는데 그게 돈이잖아요. 금리도 내리고 유동성을 푸는데 사실 주식으로 한 30억 벌면 대부분 제가 보니까 집 사더라고요. 그 결국에는 이게 뿌리는 같은 손을 잡고 있는 다리가 같이 걸려 있는 주식은 어쩌면 수단이지만 주택은 약간 목적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필수제니까. 네, 필수제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주택을 주식처럼 이런 소모재, 소비재, 선택재로 판단하게 되면 안 되고 아파트는 필수제잖아요.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고 한 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을 부양한다는 얘기는 저는 역설적으로 결국에는 수요가 집 사는 수요들이 생긴다. 물론 다는 아니겠으나 결국에는 주택 구매 수요를 늘리는 효과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는 잡기는 어렵다. 지금 정부가 모순이에요. 주식은 부양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건 모순입니다. 네, 오늘 소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